반갑습니다.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게 바로 부동산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한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네. 많은데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뭐 크게 나쁘다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평생 일해도 돈 1억 모으기도 힘들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일찍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평생 벌 수 있는 돈 이상의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자, 이런 상담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오신 분은 학군을 위해서, 자녀 학군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계획이 다 있었는데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자, 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양주시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가 남양주시 하면은 다산 신도시라는데, 이런 신도시는 뭐 30평대가 뭐 비싼 아파트는 구옥도 하고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하지만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동안 주택 가격이 움직임이 없었는데, 자, 이분도 거의 뭐 토박이처럼 그쪽에 오래 사셨던 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10년 동안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최근에 한 5, 6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오른 지역은 2배 이상. 뭐 어떤 분은 이제 전세가 있는 집을 일단 사놨던 분들은 또 굉장한 뭐 3배, 4배까지 투자금 대비해서 올랐던 것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얼마나 잠이 안 오겠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이분은 굉장히 밝았습니다. 밝은 게 참 좋았고 앞으로는 더 어떤 밝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집을 최근에 팔고서요, 총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대출까지 받으면 9억 중반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소 12년, 이제 자녀가 초중고 12년 동안은 살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바로 노원구 중계동은 이제 뭐 강북권으로 불려질 수 있는 이 지역에서는 뭐 굉장히 학군으로 또 유명한 지역이고, 이런 어떤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지역이죠. 그래서 남양주랑 가까우면서 나중에 집값이 좀 오를 수 있는 집을 봤습니다. 근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4군데의 집을 봤어요. 근데 이 집을 보면은 첫 번째 A 아파트 같은 경우 25년 차인데요. 9억 중반에서 10억 정도 가는, 그러니까 거의 커트라인, 본인이 어떤 자금 활용 면에 있어서 커트라인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고, 이 아파트는 이 지역에서 대장주입니다. 가장 입지도 좋고 사거리 코너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학원이라든지 또 구조도 선호도가 아주 높은 아파트고요. 다음은 이제 B 아파트는 26년 차인데, 대부분 이쪽의 아파트가 20년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근데 9억에서 9억 중반으로 A 아파트보다는 5천만 원 정도 낮은 시세고요. A 아파트에 비해서는 입지나 구조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좀 싼 겁니다. 그 다음에 C 아파트는 23년 차고요. 세대수가 500여 세대고, 지금 이 둘 아파트는 8, 900세대, 1000세대에 조금 못 미치는 세대수인데, 이 아파트는 500세대 정도 되고 7억 후반에서 8억 정도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대장주에 비해서는 약 2억 정도가 저렴한 거죠. 근데 이 아파트는 AB 아파트랑 입지면에서는 6차선 왕복도로의 건너편에 위치해 있고 좀 입지가 떨어지죠. 거기에다가 중고등학교 배정은 다른 지역으로 뭐 상계동이나 이렇게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지역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아파트가 3종 일반인데 330%로 용적률이 이미 초과돼 있다. 자, 12년을 산다고 했기 때문에 20년이 넘는 아파트는 재건축을 보고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용적률 자체가 일단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조합원의 분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 어떤 집값 상승에 대해서 한정적일 수 있다. 자,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 자, D 아파트는 22년 차고
평형대인데 제일 쌉니다. 6억 초반입니다. 다 평형대는 30평형대로 비슷한 평형대인데요.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가격대가. 벌써 그러면은 대장주랑 비교했을 때는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차이 납니다. 같은 30평대에 연차는 오히려 더 최신형인데 더 쌉니다. 근데 대지 지분이 적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의 사업성이 낮다. 우리가 이제 재건축 사업을 볼 때 그 면적에다가 전체 세대 수를 나누면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좀 높아야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대지 지분이 적으면 좋지가 않다. 그리고 산에 근접하고 대중교통 이용. 자, 이 지역은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참 산에 가까운 데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살기 좋은데 집값이 안 오른다.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 집값이 안 오는 곳이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저는 조금 우리가 지금 어떤 그 가용 한도 내에서 제일 가용을 할 수 있는 A 아파트를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집값이 우리가 오를 때는 대장주가 더 많이 오르고 먼저 오르고요. 떨어질 때는 황금성이 대장주는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A 아파트를 말씀을 드렸고, 자,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면 오래 거주하고 친숙함이 있고 이 친숙감이 점점 커지고 거주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삽니다. 예, 우리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안 오른다면서 적극적으로 이사 가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서 이제 이사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5년 전에 이사를 갔다 간다면 지금 집값 현재 사고 있는 집값은 전혀 안 올랐죠. 5년 전에 A 아파트로 갔다 간다면 그냥 5억은 더 올랐을 수 있었죠. 더 벌 수 있었죠. 네, 3년 전에만 갔어도 한 3, 4억은 더 올랐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런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또 지금 뭐 부동산에 지금 당장은 내가 부동산을 살 그런 어떤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마인드를 키워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